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귤선생 세루코 영영 입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예요. 맞아요. 와 세상에. 셋째 주라네. 이번 주는 뭐가 있죠? 이번 주는 그냥 3월 셋째 주. 제 친구 생일이 있고요. 아 저희는 이 사람이 녹음하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정신 안 차릴래요? 헛소리. 3월 셋째 주에 뭐가 있죠? 제 친구 생일 있다고. 아, 3월 셋째 주 이번 주 글은 영영님의 글이에요. 네. 할머니의 콘티노트. 제목부터 너무 너무 궁금해. 귀여워. 읽어보고 싶은. 저는 첫 문단에서부터 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계와 같을 수는 없는 법. 인간의 마음은 딴 곳에 있기 마련이다. 이게 기계처럼 다뤄지는 때도 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 없이 자신을 기계처럼 다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사람은 기계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네. 그냥 그런 인격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근데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일이 되게 기계가 할 법한 단순 노동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몸을 리듬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돼서 정신을 딴 생각으로 아예 유체 이탈을 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내용인데 이게 저는 소재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할머니의 콘티노트 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뻗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님은 왠지 제가 읽었을 때는 영감 노트에 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아 이거는 근데 적으면서 네. 이렇게 떠올린 거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좋은 소재인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막 어젯밤에 또 노트에 하나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체 이탈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와 너무 재밌어. 로맨스 하면 재밌겠다 아. 그 생각은 했었어요. 히어로물이 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마블 히어로처럼 괴물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서서 싸우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공장에서 그냥 단순 노동을 진짜 하고 재밌다.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빵 공장에서 그 만약에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시는 분이면 히어로 돼서도 너무 뭔가 귀엽다. 밀가루 반죽하는 느낌의 제빵 모자 쓰고. 제빵 모자 쓰고 근데 갑자기 점심시간 때면은 사라지는 거야. 그 히어로가. 이거 저작권 영영님한테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을 너무 것 같아. 귀엽다. 어떤 흐름으로 쓰시다가 이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엔 할머니의 콘티노트에 집중해서 이렇게 썼는데 일단은 이거를 쓰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영화제 초반에 계속 못 간 거예요. 이게 와 이렇게 계속 영화 만들었는데 평생 영화제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영화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주인공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할머니한테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네. 저번 달은 한 보름까지 못 쓰셨다 했는데 이번 달은 어땠어요? 이번 달도 이게 정말 이게 방대했던 양인데 이걸 또 줄이려니까 또 힘들고 그리고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이번에. 보통 이제 둘이 나오거나 도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쓰기 전에 계속 필사하고 글 조금 쓰다가 또 필사하고 바쁘신 와중에 근데 글을 쓰고 나면 이렇게 그 프린트기 소리가 들려요. 슉슉슉슉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봐줘.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또 서로 봐주고 막 그랬어 이번에는. 진짜. 과정을 다 같이 보셨겠네요. 네, 이번에 과정을 같이 보고 서로 피드백도 해줬는데 근데 너무너무 그러면은 무거운 글이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그니까. 이게 너무 근데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음. 우린 돈도 안 내고. 근데 그런 마음이지 않아 진짜요? 전 너무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가장 그냥 이렇게 웃은 거 하나 있어요. 화요일 오전 8시. 어떻게든 화요일 날려. 일미님이 킹받네라고 위에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을 이번 달에 주제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영영님이 되게 부담감을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화요일 오전 8시다. 근데 이게 수요일이어도 되고 화요일이어야만 이유는 없어. 근데 아무튼 화요일 오전 8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어. 화요일에 대한 글을 쓰신 분은 교 선생님밖에 맞아요. 없고 저도 어쩌다 그냥 어거지로 화요일에 그냥 풀 수업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고 화요일에 그냥 데이트하고 화요일은 6시야 괜찮아 뭐 이런 뭐. 거. 근데 좀 큰 느낌으로 보면 글 자체를 어떤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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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로 감성, 이렇게 무드로. 있는 거구나. 맞아요. 죄송해요. 근데 화요일에 무드가 있지. 월요일과는 다른. 진짜 그렇죠. 있어. 수요일과도 다른. 그렇죠. 월요일 오전 8시랑 화요일 오전 8시는 아유, 아예 천차만별. 천차만별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사원도 아닌데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렇게 신경 쓰신 게 느껴져서 재밌었다는 거죠. 네. 딱 그래도 여기 넣어주셨다. 화요일. 그럼 저 이 부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기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냐고? 자유를 찾은 영혼은 그 자리에서 공장 천장을 뚫고 하늘을 날아오른다. 구름을 지나 온전한 태양이 보일 때까지 끝없이 드넓은 하늘에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켜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 그대로 수목을 낀 공장지대를 지나 바닷가를 가서 해변을 거닐거나 도심으로 가서 골목을 걷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벨소리가 들리면서 라인이 멈춘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정말? 이 능력, 이 현실 감각이 있으면서도 판타지스러운 게 있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묘사가 되게 세세해서 이 사람이 뭐랄까 이 여정이 그려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 스모그 낀 공장지대 위에 떠 있는 이 남자가 그려졌어요. 이걸로 영화 만드시면 안 돼요? 늘 이건 하는 CG로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림한 그린 애니메이션. 스크린. 근데 제가 그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또 미대는 학비가 엄청 비싸요. 아, 다른 인문대보다 한 2배는 더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2학년까지 다니고 공장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학비를 벌고 다시 복학했던 그런- 그때 경험이 약간 있습니다. 들어가. 네. 그때 딴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약간 미술 학도라서 음. 이런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 저런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 쉬는 시간에 좀 메모해놓고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혹시 흑역사나 이런 건 안 생각나세요? 자기 전에 생각나듯이 내쉬면 어디 깊숙한 곳에 있던 명상하는 것처럼. 귤 선생님 흑역사를 자주 떠올리시는군요. 안 떠오르세요? 저는 뭔가 과거에 뭔가 그런 건 잘 안 떠올려요. 차라리 그냥 뭔가 미래나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지. 너무 좋다. 굳이 지나갔던 과거 그걸로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진 않아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시군요. 그럼 만약에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네. 과거에 네.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굳이 이런 생각을 해서 뭐하나 하면서 탁 넘기시는 타입이신 거예요? 네. 어... 굳이 다시 괴로울 필요는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요즘에 되게 배우고 싶거든요. 그렇게 어떤 지점에서 생각을 탁 멈추고 이건 바꿀 수 없으니까 넘어가자 라는 걸 되게 연습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게 딱 되신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가 되게 궁금해요.
쥐고 있는 생각을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법륜 스님 그 영상 보면서 증문즉설 많이 들으세요? 그거 엄청 좋잖아요. 네, 맞죠? 많이 들어요. 한동안 되게 뭔가 괴로웠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런 명상 영상이나 뭐 아니면 법륜 스님 영상 계속 들으면서 계속 그림 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마음 수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건강하다.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그럴 때 그린 그림은 그림에서도 어떤 만약에 우울했다면 우울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혹시? 네, 그렇죠.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림을요? 언제든지 팔고 싶은. 네, 저는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팔면 그 파는 거 아니에요? 팔면 파는 건데 사가는 사람.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픈 데를 찌르는. 아니 또 팝니다 해야 사는 맞아. 거잖아요. 저희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저 포스터 만들어서 팔려고. 그때 그거 많이 그렸었어요. 애옥. 다시 만난 애옥이라고. 맞아. 거기도 할아버지가 나오죠. 맞아. 할아버지가 그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환생을 해서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뭔가 일상을 보내는 그런 그림들 많이 그렸었어요. 오. 되게 귀여워요. 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애옥도 그렇고 이 할머니의 콘티노트도 그렇고 그 노년의 대상을 좀 사랑스럽게 그리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랑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좀 지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제 할머니가 남다른 취미랄지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당시 형과 나는 같은 방을 썼는데 종종 형과 다투는 날이면 할머니 방 장롱 속으로 숨었다. 캄캄한 장롱 속에는 쇳내가 났다. 머리를 부딪히는 딱딱한 것이 있었는데 옷을 거는 봉에 수동 카메라가 여러 대 걸려 있었다. 평소에 할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가 만화에서 나오는 사립탐정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사립탐정이 아닐까 하는 상상력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맞아. 읽으면서 할머니는 이 영화 감독의 꿈을 언제부터 꿨을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상상하기로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를 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농사도 지어보고 네. 그리고 어디 뭐 문화회관 같은 데 나가서 뭘 배우다가 영화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영화 찍었다는 그런 식으로 설정은 해놨었거든요. 저는 이 할머니가 저 같았어.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이제 영화를 하게 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저렇게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좋죠. 너무 좋죠. 그때 할머니 돼서 같이 할래요? 네. 우리 다 할머니 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나는 여기서 요 밑에 나중에 보면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돈을 다 썼다. 영화 찍는데 다 썼다. 가족들이 안 믿죠. 할머니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차라리 도박을 했다고 하라고. 그리고 영화에 이렇게 독립 단편 영화에 돈이 많이 드는 거를 믿기가 좀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는데 진짜 돈 나갈 때가 알게 모르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영화 찍으면서 돈 많이 써봤는지. 그 무구한 소비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희 사비의 역사.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근데 사비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저는 PD 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딱 맞춰놓고 써도
항상 모자라요 이게 거의 어떻게 된 마법 건지. 같아. 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왜 그 예산 안에서 못 찍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찍다 보면 항상 돈이. 여기 나오시는 할머니 분도 돈을 많이 쓰셨다. 다 썼다. 아무도 안 믿는다. 할아버지가 남긴 돈을 취미생활인 이 뭐죠? 영화 찍는 걸 네. 다 쓰셨다. 써버렸다. 근데 심지어 기사나 뭐 이런 거 검색해도 검색도 안 돼. 영화제 한 번도 못 갔어. 영화제를 한 번도 못 갔다는 설정인 거예요? 네. 출품은 했는데? 출품은 했는데 영화제를 한 번도 못 간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 할머니는 진심이었다라는 거를 죽었다 깨어나서도 영화 찍으러 가겠다. 마지막 거 찍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이렇게 영화를 찍는 데에 엄청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보니 이 할머니들의 영화 동료들이 나타나서 할머니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귀여웠죠? 파워레인저들처럼 막 그러니까 나타났잖아요. 이거 귀여우라고 쓰신 거 맞죠? 그냥 할머니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 명씩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해주셨네요. 녹음은 귤 선생님, 말수는 세루코, 아 연기하는 거니까. 네. 촬영 감독이 저예요. 네. 그럼 이 지문을 영영님이 읽어주시고 김씨 할머니는 커다란 캠코더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돋보기 안경을 쓰고도 눈을 찌푸렸다. 채씨 할머니는 털이 달린 긴 마이크를 들고 다녔는데 잘 들리지 않았는지 내내 큰 소리로 김씨 할머니에게 대물었다. 이씨 할머니는 등이 많이 굽어 있었지만 특유의 고상한 분위기가 있었다. 아이고 네가 막내 손주가 너는 김행순 촬영 감독이다. 너가 할머니 일에 가서 쩌노 녹음하는 최순옥이다. 야야 괜찮나? 많이 놀랬지? 내는 연기하는 이말순이다. 역시 연기자가 되게 잘하네요. 그래요? 잘했는데요? 아 그래? 이거 사투리도 잘했어요? 네. 야야 괜찮나? 아 야야 괜찮나?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뭐지? 오. 많이 원래 많이 놀랬지인데 이거 약간 수정해주네 거기서.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다시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지? 이상한데? 놀랬지? 이상한가? 많이 아니 놀랬지? 사투리가 또 갑자기 많이 하려고 놀랬지? 하면 맞아. 어렵더라고. 맞아. 근데 할머니들이 작업복 차림에 아주 영화 찍으려고 장례식장까지 각 잡고 오셨어. 각 잡고 와서 자기들끼리 구석에서 상 펴고 음식도 알아서 가져다 먹고 이게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능숙하게 이렇게 작업복 입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되게 빨리 왔더라고 가족들 오기 전에. 너무 귀엽고 건강해 할머니들이. 이거 시트콤으로 쓰고 싶다 이제. 감동적이야. 그리고 나는 이 털이 달린 긴 마이크라는 말도 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분 마이크가 그냥 뭔가 털이 달렸다라는 게 뭔가 좀 귀여웠어. 이걸 보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영화 만들고 하는 그런 팀이 있고 수업도 하고 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쓰는 이야기도 되게 저는 아무래도 20, 30대 분들이랑 같이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만의 뭔가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은 또 달라서 새롭고 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한 작품도 있었고 또 서울 노인 영화제라고 해서 노인분들 중심으로 출품하는 영화제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뭔가 보통 일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런 좀 안타까운 썰도 들은 적 있어요. 그 녹음하신 할머니 분이 귀가 별로 안 좋으셔서
한창 촬영하다가 3분의 2 찍었는데 야 뭔가 이상하다 야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노이즈가 촬영 내내 사실 녹음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더라고요. 약간 슬프다고 귀엽기도 하고 좀 그런 그렇다. 것 같아요. 좀 복합적이요. 근데 이거 영화 이거 다 쓰고 뒷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 편집본이 이렇게 뿌연 거예요. 뿌옇고 녹음도 너무 슬퍼.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찍은 어떤 영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지우고. 약간 그거 하면 어때? 음? 그 일본 영화 중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걸 할머니 버전, 한국 할머니들 버전으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하는 거지. 그것도 괜찮겠다. 저도 그 영화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 안 봤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되게 B급 감성인데 엄청 재밌어요. 그게 프랑스 버전으로 또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재밌겠다. 거기서 저는 근데 좀 실용적인 걸 배웠어요. 옛날에 이제 피를 뿌리는 장면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네. 손으로 막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에서는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해서 뿌리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막 이런 거. 와 거기 되게 배울 점들이 맞아. 거기가 그 영화가 원테이크로 이 단편 영화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초반 30분은 그 원테이크 영화 버전 완성본을 보여주는데 뭔가 이상해요.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비하인드를 보여줘요. 영화상에서. 그 영화 속의 영화인 건데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오면서 되게 재밌어요. 너무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막 설사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처음에 야 이거 스포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영화 완성 버전일 때 어떤 인물이 갑자기 나 갈 데가 있어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가는 부분이 아닌데 나 가야 된다고 말해서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설사 너무 심했던. 맞아. 어떤 좀비 아저씨는 실제로 숙취가 너무 심해서 토를 하고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이것도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져도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만들어야 될 게 영영님 너무 많은데? 그러게. 또 서류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음.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시죠. 저 이 부분이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는데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맞아 이 맞아, 글에. 맞아. 할머니가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장례식 밖으로 또 뛰어나가요. 막 뛰어서 이제 영화를 찍을 게 있는 듯이 이제 달려나가셔서 이제 가족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를 붙잡아 하면서 같이 따라간다. 할머니를 붙잡으려니까 이게 너무 또 웃긴 거야. 사태 파악할 겨를도 없이 또 할머니들이 이제 다 같이 가. 택시 타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했는데 혹시 이 주인공이 상상을 엄청 많이 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상인지. 처음에는 상상으로 이렇게 적었다가 이게 또 실제면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좀 무리수일 수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 할머니의 의지를 조금 더 넣어주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서 깨어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컷 찍어야 되는 건 설정으로 일단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이 가족들의 차가 쭈루룩 쫓아가는 이 밤중에 쫓아가는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영화 찍는 장소에 그 손주가 가게 되죠. 공동묘지. 거기서 할머니들은 일제히 콘티노트를 꺼내 들고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손주가 다가오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막 대사를 하죠. 이거를 세로코님과 영영님이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영화야 마지막 컷이다. 하나만 찍자. 맞아?
맞아, 너무 잘해. 시간이 없다. 내가 또 언제 죽을지 알고 이거 하나만 빨리 찍자. 할머니. 영아야, 이거 하나만 찍으면 된다. 마지막 장면이다. 이것만 찍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영아야. 할머니가 되게 이 할머니가 찍고 싶던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들어간 할머니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약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음.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의 죽음도 좀 암시하고 뭐 공포 영화는 아니고요. 네. 로맨스 영화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엄청 귀엽게 읽다가 이게 되게 슬프더라, 나는 여기가. 할머니의 외침에 이씨 할머니의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 근데 이거 저번에 좀비 브런치에서도 갑자기 그 좀비 개가 달려드니까 그 좀비였던 우울한 아내가 이렇게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모습 그려졌었는데. 뭔가 이렇게 벌떡 이렇게 하시는 이미지를 좋아하시나. 근데 약간 좀 극적이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 할머니가 등이 굽었지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펴는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할아버지 산소 앞에 꽃을 들고 서 있다가 천천히 산소를 한 바퀴 돌고는 그 자리에 앉아 산소를 쓰다듬었다. 이윽고 감정이 복받쳤는지 흐느끼면서 산소를 껴안았다. 모두 숨죽여 그 장면을 바라봤다. 여기가 뭉클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슬로우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등이 이렇게 굽었던 허리가 펴진 것도 그렇고 그 꽃을 들고 산소를 한 바퀴 돌고 거기에 산소를 쓰다듬듯이 이렇게 껴안고 그리고 흐느끼면서 우시는 그 어떤 노인의 모습과 모두가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들 그 나이대가 되면 누가 언제 저 자리에 갈지 모르는 시기인데 이게 너무 뭔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슬펐어, 나는. 그리고 이 직전에 그 어두워가지고 가족들이 휴대폰 불빛 비춰주는 것도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뭔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다 돼가지고. 맞아.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 할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이 마지막 장면 찍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달되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라도 돕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좀 새로운 것 같아. 새로코님이 이게 감상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영영님의 개그 코드만 생각하다가 진짜로 이씨 할머니의 굽었던 허리가 펴졌다. 이게 발딱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새로코님이 표현해 준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진짜 슬펐어.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우리 약간 할머니 생각이 났나 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 천천히 슬로우로 펴진다는 게. 제가 할머니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다 늙은 거 뭐 하러 찍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살면서 자기 집 앞 눈을 자기가 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뭐라 그랬지? 빌라? 주택은? 주택 그래서 사실 근데 늘 눈이 좀 치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진짜 열심히 문을 쓰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근데 쓰긴 썼는데 아무튼간 쓰시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도 똑같이 뭐 다 늙었어. 뭐 하러 찍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할머니가 되면 자기 얼굴이 어딘가 이렇게 남는 게 좀 부끄럽고 싫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랑 그분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선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들이 뭔가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그걸 바라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이야기도 너무 좋네요. 할머니 좀 그게 이상했어요. 유행어인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중에 늙으시면 뭐하러 사진 찍어 이렇게 하시려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클라이막스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불빛들을 비추고
할머니가 소리를 치는 거죠. 레디 액션 하면서 시연을 하고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죠. 나는 틈틈이 상상하는 것들 메모해 두었는데 내 특별한 능력이 여기서도 발현되었다. 영화를 꿈꾸게 되는 건가요? 손자도?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영화 찍는 행위가 손주한테는 그 대단하게 느껴졌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어떤 영화일지라도 할머니가 그 진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한 거를 본 손주는 그게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고 그거를 받아서 더 영화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약간 그렇게 다짐하면서 끝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주의 특별한 능력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약간 전환을 하는 것 같았어요.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능력이 또 있으니까. 내 할머니가 이렇게 죽다가 일어나서까지 찍고 싶은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좀 영화가 꼭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쓰거나 어떻게든 뭔가 창작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해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지. 마음 안에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게 있는지. 저는 학창시절 이야기? 거기 안에서 되게 내가 작은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그 귤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던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나이 때 사람들은 거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지지 못한 게 엄청 커 보였고 중학교 때 되게 질투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 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거다.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생각. 내 삶에 나는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그 영화를 보면은 편집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친구랄지 뭐 단역이랄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없으세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찍어보고 싶다. 여기 막 아이디어 뱅크야 막 이렇게. 팔면 안 돼요? 그 아이디어를?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돌아. 근데 약간 이 마지막 문장이 영영님 같기도 하다. 나는 맞아. 틈틈이 상상하는 것들을 메모해 두었는데 메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는 길을 걷다가도 메모하신다고. 그렇게 안 해두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맞아. 진짜 다 까먹어요. 메모해두고 혹시나 나중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으니까 메모해두는. 거기 메모하세요? 휴대폰에? 네, 휴대폰에 몇 개 있어요? 막 쓸데없는 거 막 다 하나 사가지고. 얼마면 돼? 그냥 막 생각나는 단어들 뭐 이런 거 막 적어놓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사로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고. 되게 항상 마음에 영화를 염두에 그러니까. 두고 사시나 보다. 그거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 지금 하는 게 뭐 이런 거니까 음. 그냥 약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 그거였어. 내가 차에 타고 가는데 진짜 속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난 진짜 컴플레인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단편 영화 제목인데?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일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훅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걸 영화 소재로 써버린다면 이렇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일이. 캐릭터로 보고. 그러다 보면 되게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내 인생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지 않고 그런 게 되게 매력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아무튼 그러면 이 영영님은 이번 작업이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끝나고 이거를 읽어보고 나니까? 그게 여전히 힘들고 이게 또 들여다보고 만약에 조금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다들 왜 저는 첫 주잖아요. 어? 아, 첫 주 발송이니까 나는 수정을 못했어. 다들 하지 마. 다들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아까 이거 오타 발견했어요. 오타. 아 맞아. 네. 오타 정도는 해야지. 네, 오타 발견했고. 다들 진짜. 근데 저는 이 할머니의 콘티 노트를 읽고 어떤 부분은 되게 감동을 받았어. 할머니가 이제 영화 찍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좀 감동적이었어.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 열망을 열망으로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 열망을 진짜 너무 열망 있게 그리면 그게 이렇게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니한테 이입이 안 돼서 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시선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이 할머니를 귀엽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우와 이렇게 좋은 생각했어요. 선택이었다. 좋은 선택이었다. 맞아. 영리했다. 이해했다. 약간 제3자로 보는 것도 되게 힘들고 저는 아직 그냥 나는 뭐 했다 이거밖에 안 써봐가지고 사실은 그게 뭔가 3자로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썼다가 아 힘들다 다시 바꾸자.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런 반짝이는 소재가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영영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문장 마지막으로 읽고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대사 쓰다가 네. 약간 그 눈물이 날 뻔. 그냥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만약에 이 말을 한다 그러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그래서, 읽어주세요. 영아야, 이거 하나만 찍으면 된다. 마지막 장면이다. 이것만 찍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영아야.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사실 읽었잖아요. 사투리에 신경 쓰느라고 잘 못 읽긴 했지만 제가 집중해서. 근데 저도 아까 이거 읽을 때 약간 슬프더라고요. 진짜 곧 죽는데 이것만 찍으면 진짜 자기 여한 없고 시간 없다고. 시간이 없다 영화야. 근데 진짜 영화 찍을 때 시간 없잖아요. 맞아. 뭔지 알죠? 시간이 없어. 항상 진짜 빨리 해진다 이러면서 진짜 시간 없긴 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곧 해가 뜨나 보지?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죠? 해가 진다거나 뜬다거나.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 주세요. 잘 읽었습니다. 너무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 일미님 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